안녕하십니까. 매 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 정세 분석의 추부길입니다. 미중 간의 패권 전쟁으로 격화되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성으로 인해서 그 후유증이 중국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경제에 심각한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 그러니까 RFA 중국어판은 23일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해오던 중국이 사실상 그 기능을 상실하면서 장수, 저장, 상하이 같은 그 기업들이 사실상 인력 채용을 전면 중단한 사태로 발전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RFA는 이어서 최근 선전 엔텐항에 적재된 수많은 빈 컨테이너들이 먼지로 뒤덮여 있고 빈 컨테이너가 2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장수성, 저장성, 상하이의 가공 및 수출 기업의 약 90%가 인력 채용을 위한 인터뷰를 중단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실제로 세계적인 컨테이너 항인 이 상하이를 비롯해 가지고 중국 내 주요 컨테이너 항들은 교역량 급감으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중국의 무역 산업이 큰 전환점에 들어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동안에 중국을 향하던 주문들이 이제는 태국이나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으로 옮겨가면서 결국 이 중국 항구에 있는 빈 컨테이너들만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세계 최대 반도체 부품 제조업체인 교세라의 다니모토 히데오 사장은 이 중국의 생산 및 해외 재수출 비즈니스 모델이 더 이상 실현 가능하지 않으며 중국이 더 이상 세계 공장이 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RFA에 말을 했습니다. 수저에서 무역업을 하는 기업가 마야친도 중미 무역 전쟁의 영향 그리고 전염병 예방 및 통제 조치로 인해서 기업들이 공급망을 외부로 옮기는 속도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야친이 이어서 최근 들어서 중국 내 수출업체가 받은 주문은 전년 대비 약 90% 감소했다 그러면서 결국 미중 간의 디커플링, 그러니까 미국은 확실하게 중국과 분리될 것이고 이는 업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런 말도 이 RFA에 했습니다. 마이츠는 또 많은 사업가들이 이 손실로 인해서 대학 연구 또는 학술 프로젝트 후원을 중단했다 그러면서 이 중국 사회 전체가 급격한 경기 침체에 빠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도 지난 20일 이미 해외의 바이어들이 중국으로의 발길을 끊었고 공장들도 동남아시아로 이전들을 했기 때문에 올해 수출 시장은 최악이 될 것 같다라고 보도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제로 코로나 3년을 지나면서 경제 엔진을 살리려 노력하고 있지만 해외로부터의 수요 감소 그리고 지정학적 요인이 풀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경제 위기는 고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이 매체는 그러면서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컨테이너가 없어서 수출을 더하지 못했었는데 이젠 그 엄청난 빈 컨테이너들이 먼지만 이렇게 쌓여 있고 이를 옮길 트럭들은 주차장에서 하염없이 잠을 자고 있는 상황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수출 부진으로 인해서 개항한 지 29년 만에 최악의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사실 이 컨테이너 동향은 이 중국의 경제 상황과 세계 무역의 중요한 바로미터인데 지금의 중국 항구 상황은 그저 암울해 보인다는 것이 이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의 판단입니다. 실제로 지난 12월에 중국 수출은 2020년 초 코로나 팬데믹 발생 이후에 전년 동기 대비 무려 9.9%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3개월 연속 하락세이기도 한데 문제는 이런 동향이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이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정책이 시작된 이후에 전 세계 공장은 일본과 한국을 거쳐서 중국으로 몰려들었죠. 1960년대 시작된 전 세계 제조업의 공장 해외 이전 추세를 생각한다면 당연한 현상이었습니다. 이런 공장 이전은 최대한 인건비를 줄이고 수익을 늘려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자 하는 기업으로서는 낮은 임금과 풍부한 노동력, 거대한 시장을 갖춘 중국이 그야말로 최적 조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래 당연했죠. 중국이 낮은 임금이라는 강점을 유지하지 못함에도 세계의 공장으로서 자리가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되지 않겠나 그런 예상들이 나왔었지만 미중 간 충돌은 이 모든 전망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이 중국의 무모한 제로 코로나 정책은 세계의 공장으로서 반드시 갖춰야 될 신뢰성
그리고 영속성을 완전히 깨버렸다는 점에서 대대적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 중국이 스스로 문을 걸어 닫고 해외하고의 교류를 차단한 것은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 안에도 미중 간의 패권 전쟁으로 공급망 이전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중국의 폐쇄적 방역 정책은 이 공급망 재편에 불을 당기는 역할을 했죠. 이는 이 글로벌 기업들로서는 당연한 선택이었습니다. 공장 가동 자체를 아예 못하게 하는 중국에 계속 미련을 두다가는 기업 활동 자체가 위축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중국이 스스로 문을 걸어 잠근 바로 그 시기에 오히려 문을 더 활짝 열고 중국보다 더 저렴한 임금과 또 풍부한 노동력으로 글로벌 기업을 유혹한 나라가 바로 인도입니다. 이미 중국보다 더 많은 세계 제1의 인구 대국으로 부상한 인도는 중국을 대신할 세계 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강력하게 부상을 했죠. 이에 따라서 인도는 이 국내 총산, 그러니까 GDP 규모가 영국을 제치고 세계 5위가 됐다는 통계와 함께 2029년에는 세계 제3위의 경제 대국이 될 것이다 하는 전망이 나오는 겁니다. 한동안 세계 경제의 엔진 노릇을 하다가 팬데믹을 고비로 흔들리는 중국과는 완전히 대비가 되죠. 자, 지금 인도의 모습을 보면 마치 세계의 공장으로 막 진입하던 중국의 30년 전과 거의 비슷합니다. 14억 명을 넘는 엄청난 인구가 경제 체급을 높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고요. 내수가 인도 GDP의 70% 정도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 사회가 시장 경제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는 것이 인도가 글로벌 엔진으로 부각되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1947년 영국에서 독립한 이후에 사회주의적 폐쇄 경제 체제를 고수하던 인도는 1991년 시장 친화적 개방 체제로 탈바꿈을 했죠. 더더욱 2014년 출범한 나렌드라 모디 정부가 개혁의 독 박차를 가하면서 성장의 속도가 붙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정치도 안정적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포인트는 인도가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에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는 거죠. 인도가 또한 중국과 국경 분쟁을 하면서 대중국 강경 정책을 채택하고 있고 미국, 일본, 호주 등하고 쿼드 연합체를 만들어서 미국과 손발을 맞추고 있다는 점도 강점 중 하나입니다. 이런 국내외적 환경이 인도를 세계 엔진으로서 부상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공장을 뒀던 글로벌 기업들이 대거 인도로 옮겨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실제로 애플은 인도에서 아이폰의 조립 일부를 계획하는 등 중국의 생산 설비 상당 부분을 인도로 옮길 예정이고 이미 일부 공장은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차이나 리스크를 줄이고 있는 거죠. 자, 공장만 인도로 옮겨오는 게 아닙니다. 글로벌 투자자들 역시 중국에서 인도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2021년만 하더라도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공동부유를 전면에 꺼내들면서 빅테크 그리고 사교육 시장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중국 내 해외의 주식시장까지 휘청거렸죠. 이때 중국 시장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낀 투자자들이 인도로 몰려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본의 니케이 아시아는 중국 증시가 약세장을 면치 못하자 글로벌 투자자들이 인도로 몰려들고 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서 인도의 주식시장 자체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받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자, 이렇게 인도는 중국 경제 위기의 대체 국가로서 반사이익을 누리기 시작했고 급기야 미국이 중국을 정치 경제 전방위에서 압박하는 사이에 인도는 중국을 대신해서 세계의 공장이 될 기회가 생긴 겁니다. 이 중국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중국이 가장 두려운 건 미국 등의 서방 국가들이 밀어붙이는 공급망 배제 압박입니다. 친강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 10일 하잘 라비브 벨기에 외무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중국과 유럽이 경제 무역 문제의 정치화, 무기화에 반대하고 글로벌 산업망과 공급망의 안전 그리고 원활한 흐름을 함께 수호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중국과 유럽은 지정학적 충돌이 없고 오직 광범위한 공동이익이 있을 뿐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중국에 대한 공급망 배제 압박에서 유럽이라도 끈을 놓지 않아야 된다 하는 절박감이 가득한 겁니다. 반도체 같은 첨단 제품에 대한 중국과의 디커플링에 유럽까지 참여하게 된다면 중국은 그야말로 설 땅이 없어집니다. 자, 그런 점에서 기를 쓰고
유럽의 동참을 막으려고 하고 있지만 유럽은 이미 미국 주도의 대중국 디커플링에 참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러니 중국이 몸이 달아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중국 경제의 현실이 중국의 컨테이너 항구에 빈 컨테이너가 적재할 곳이 없을 정도로 늘어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눈앞이 캄캄한 중국 경제, 이것이 지금 중국의 현실입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